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이곳에서 울고 웃기는 사연들을 듣는 시간이 하루에 낙일 정도로 잘 듣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도 만만치 않은 사연을 가져서 그런지 더욱 공감이 가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세상엔 참 별일도 있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라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답니다. 친구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잦은 소개팅에서 별로 마음에 드는 외모를 가진 남자를 찾기가 힘들었는데 푸덕한 외모에 성격이 좋아 보여서 처음부터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곰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남편이 워낙 먹는 거에 진심이어서 데이트할 때는 맛집을 엄청 다녔어요. 저는 입이 짧아서 못 먹어본 것도 많았는데 남편 덕에 새로운 음식들도 참 많이 먹었죠. 이게 수구레라는 거야. 이거 처음 먹어보지? 도대체 지금까지 뭘 먹고 살았어? 맨날 떡볶이만 먹고 살았어? 나랑 결혼하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챙겨줄게. 우리 결혼할래? 아, 뭐야. 무슨 프로포즈를 이런 식당에서 해? 다시 정식으로 하면 생각해 볼게. 그런 거는 다 허세고 나처럼 이렇게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말을 하는 게 진짜지. 결혼은 현실이잖아.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 가자. 좋지?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급작스럽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그때쯤 친구들도 하나둘씩 결혼을 하는 분위기여서 저도 좀 마음이 급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도 제대로 못 받고 얼떨결에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죠. 시댁은 연식이 좀 된 복도식 아파트였고 가장 끝에 있더라고요. 남편을 따라 긴장해서 따라가는데 집 앞에 갈수록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약간 구수한 것 같기도 하고 구린 것 같은 메주 냄새 같았달까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 그 냄새가 확 끼쳐서 순간적으로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며느리감이 온다고 해서 내가 저녁을 해놨다. 이런 시어미가 어딨니? 얼른 들어와서 저녁 먹자. 아버지가 먹고 싶다고 해서 청국장 좀 끓였다. 우와, 맛있겠네. 진짜 우리 엄마가 최고라니까. 돼지고기 많이 넣었어? 그렇게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식탁에 바로 앉아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청국장을 끓여서 이런 쾌쾌한 냄새가 났구나 싶었죠. 반찬들이 접시에 담겨 나온 게 아니고 플라스틱 반찬통에 둔 채로 그냥 먹더라고요. 제 앞에 놓인 밥그릇엔 김치 국물 같은 게 묻어있고 숟가락은 기름칠한 것처럼 미끈거리고 한마디로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개걸스럽게 맛있게도 먹고 있더라고요. 시모가 저를 지켜보는 게 느껴져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었죠. 우리는 밥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일을 하러 다니면서도 우리 아들 밥은 절대 안 굶겼어. 매 끼니마다 새 반찬에 새국 해주려고 했고 고기도 절대 안 끊기게 먹였어. 결혼하면 다 네가 해야 할 거니까 아침에도 남편 밥 잘 챙겨줘. 알겠니? 그런데 전 요리는 잘 못하는데요. 저도 일을 해서 아침에 밥은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게요. 얘 좀 봐. 처음 인사하러 와서 말대답 따박따박 하는 것 좀 봐. 요즘 애들 진짜 무섭다더니 그게 정말이네. 그래서 지금 아침밥을 못 하겠다는 거야? 아,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어디 가서 밥 굶고 다니는 거 봤어? 우리 수연이 오늘 처음 봤는데 부드럽게 좀 넘어가요. 수연이 너도 그냥 네 하면 되지. 한마디 할까 했지만 시모가 어찌나 저를 흘겨보는지 그냥 입을 다물었네요. 그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야 했는데 왜 바보처럼 결혼식까지 해버렸는지 과거의 저를 저 자리에서 좀 끌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그렇게 얼떨결에 상견례도 마쳤고 결혼식 날짜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부모님도 남편의 인상이 좋다고 생각하셨는지 딱히 반대는 없으셨어요. 아버지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시고 계시고 어머니도 작게 옷가게를 하시는데요. 그에 비해 시부는 일 그만두고 놀게 된 지 꽤 됐고
시모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종종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위될 놈은 직장도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 집이 영 탐탁지 않다. 그럼 생활비는 네 남편이 되는 거냐? 그렇게 살면 네 돈도 들어가게 되고 힘들 수가 있어. 잘 알아봐라. 아버지가 결혼식을 앞두고 한마디 하시길래 저도 좀 걸리더라고요. 바보 같았던 저는 시댁 생활비 생각은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죠. 근데 지금 시부모님 댁에서 자기가 같이 살잖아. 생활비는 누가 되는 거야? 자기가 내고 있어? 뭐? 아무래도 그렇지. 내가 일을 하니까 좀 더 내지. 근데 신경 쓸 필요 없어. 생활비 별로 안 들어. 엄마가 식당에서 일해서 반찬도 많이 가져와서 장도 잘 안 봐. 우리 집에서 손 벌릴까 봐 그래. 아버님이 뭐라고 하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해. 친정과 시댁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그 중간에 신혼집을 얻기로 했는데요. 시부가 시댁이랑 같은 아파트 옆동에 아는 사람이 전세를 놓았다고 거길 신혼집으로 얻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댁과 너무 가까워서 저는 반대했지만 남편은 시부가 전세금 다 내준다는 거에 혹해서 무조건 시부 뜻에 따르자고 엄포를 놓았죠. 아무래도 친정아버지가 생활비 문제로 한 소리 한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었나 봐요. 친정 부모님도 돈을 보태주신다고 더 새 아파트로 가라고 했지만 남편이 엄청 심하게 거절을 하지 뭐예요? 남자가 집 해오는 건 당연한 거죠. 걱정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다니까 당분간 살다가 돈 벌어서 더 좋은 데로 집 살려고 합니다. 결국 남편 뜻대로 시댁 옆동에 살게 되었답니다. 뭐 다음이야 안 봐도 비디오죠. 전 진짜 그 아파트 너무 오래돼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정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돈 보태주겠다는데도 싫다고 하더니만 아파트 전세 얻어준 거 하나로 사람을 들들 볶기 시작하더군요. 너는 참 남자 잘 만난 거다. 시부모도 잘 만났지. 암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아파트 떡하니 해주고 집세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시부모가 몇이나 되겠냐? 그럼 넌 복 받은 거야. 나는 쥐뿔도 없어서 사글세 지하에서 신혼 시작했다. 그에 비하면 얼마나 대거리니? 그만큼 우리한테 잘해야 된다. 알았니? 바로 옆동에 사니까 시모가 어찌나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지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제가 밥 안 한다고 했던 걸 기억해서인지 거의 매일 저녁에 퇴근하면 시모가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예, 일 끝났지? 우리 집으로 바로 와서 저녁 먹어라.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 저녁 해다 바치는 시어머니 있음 나와보라고 해라. 오늘은 제가 늦게 끝나서 못 갈 것 같은데요. 상훈 씨만 먹여서 보내주세요. 오늘도 못 와? 너 일부러 안 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맨날 야근이야? 아유, 알았다. 우리 아들이라도 먹여야겠네.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시모의 위생관념은 진짜 빵점이었어요. 처음 인사하러 간 날에 났던 그 쾌쾌한 냄새는 갈 때마다 계속 나더라고요. 도대체 집안에 뭘 두면 그런 냄새가 날까 궁금해서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집이 더러워요. 걸레질도 잘 안 하는지 묵은 때와 먼지도 가득하고 특히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릇마다 미끄럽고 잘 닦여 있지도 않고 미칠 것 같았죠. 제가 시댁 가면 제일 먼저 창문 활짝 열고 환기시키는 일인데 그렇게 해도 냄새는 절대 안 없어지더라고요. 밥 먹고 제가 설거지를 뽀득뽀득 해놔도 다음에 가면 또 더러운 그 상태고요. 한 번은 걸레 삶던 양푼에 나물 묻히는 거 보고는 진짜 눈을 의심했답니다. 그러니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야근이라고 안 가고 약속 있다고 안 가고 먹기 좋아하는 남편만 계속 혼자 보냈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도 슬슬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연애 때 식당에 가면 제 앞에 먼저 음식을 놔주고 챙겨주곤 했었는데 결혼식 딱 올리고 나니까
180도 달라진 거 있죠? 하긴 달라진 게 아니고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을 해야겠네요. 무슨 먹는 거에 목숨 건 인간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같이 밥 먹을 때면 혼자 고기 반찬 빨리 다 집어먹는 건 뭐 당연했고요. 제가 고기 넣은 찌개라고 끓이면 냄비 안에 먹던 숟가락 넣고 계속 저어가면서 고기부터 다 찾아 먹는데 너무 비위가 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국그릇에 떠줬잖아. 그거 다 먹고 또 먹으면 되지. 왜 더럽게 냄비를 휘저? 아, 내가 다 먹을 건데 뭐 어때? 왜 먹는 거 가지고 타박이야? 더럽게. 자기, 그거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럼 나 줘. 어느 날은 미역국을 끓였는데 냄비 휘젓는 게 너무 싫어서 국그릇에 딱 먹을 만큼만 퍼주고 냄비는 숨겨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밤에 냉장고에 둔 냄비 찾아서 고기만 싹 건져 처먹었더라고요. 다음날 미역국을 데우는데 미역만 있고 고기는 보이지가 않아서 알게 된 거였죠. 그럼 미역도 같이 처먹던가 냄비째 다 처먹던가 침 묻은 숟가락으로 다 휘저어 넣었을 생각하니 비위 상해서 다 버려버렸네요. 저는 진짜 먹는 거에 크게 욕심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자꾸 식탐을 부리고 제가 항상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배달을 시키면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하지 않고 1층 현관문에 놔두라고 요청했나 보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신경을 안 써서 알 수도 없었고 그냥 남편이 들고 들어왔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치킨을 시켰는데 상자 안이 휑하게 빈 거예요. 자기야, 이거 치킨이 이상해. 다리도 하나도 없고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아. 배달원이 요즘 많이 훔쳐먹는다던데 그런 거 아니야? 빨리 전화 좀 해봐. 배고프면 좀 먹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걸로 전화까지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상자가 빈 게 딱 보이는데 이걸 그냥 둔다고? 내가 전화할게. 기다려봐. 아, 전화하지 말라고. 사실 내가 먹었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방금 들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먹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1층에서 받아가지고 들고 올라오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한두 개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아,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봐. 짜증나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층에서 받아서 혼자 닭다리 2개를 다 먹으면서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시키면 짜장면도 먹으면서 들어오고 피자도 1층에서부터 가져오면서 거의 반은 다 먹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왜 저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어차피 둘이 먹을 거고 자기가 더 많이 먹을 거면서 왜 1층부터 먹으면서 오는 거죠? 내가 먹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건지 식탐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저러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짜증부터 내서 대화하기도 지쳤죠. 그래서 남편하고는 배달 음식도 잘 시켜 먹지 않게 되었어요. 저런 꼴을 보느니 그냥 안 먹고 말지 진짜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바로 옆에 살면서 시모가 거의 매일 전화를 하니까 노이로제 걸릴 것 같더라고요. 막상 받으면 별 말도 아니에요. 주로 지 아들 아침에 뭐 먹었는지, 청소는 매일 하는지, 이딴 거 물어보려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꼭 전화하는 거죠. 그날도 주말엔 좀 쉬려고 했더니 시모가 불이 나게 전화를 해댔어요. 점심 먹으러 와라. 오랜만에 큰맘 먹고 돼지갈비 했으니까 얼른 와. 우리 아들이 돼지갈비라면 아주 환장하거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아주 신나서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식탁에 억지로 앉았죠. 근데 웃긴 게 자주 가서 먹다 보면 식탁에 자기 자리가 자연스레 정해지잖아요. 근데 제 앞에는 김치랑 나물 반찬만 있는 거 있죠. 돼지갈비 먹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찌나 멀리 있는지. 하나 잡으려면 어정쩡하게 일어서기까지 해야 되더라니까요. 옆에서 쩝쩝 소리 내면서 개걸스레 먹는 남편을 보니 밥맛도 뚝 떨어져서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먹는 걸로 사람 차별하는 게 울컥해서 돼지갈비 접시를 제 앞으로 확 끌어다 놨죠. 갈비 좀 먹으려는데 팔이 안 닿아서요. 어머니, 이거 시금치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거 드릴까요? 이 고추도 좀 가져가세요. 저는 일부러 제 앞에 있던 풀떼기들을 시모 앞으로 다 옮겨놨어요. 그리고는 돼지갈비를 일부러 막 헤집어서 가장 살 좀 많은 걸 잡고 뜯기 시작했죠. 아니 그래도 좀 여기다 당겨놔야지. 너만 먹니? 아버지랑 네 남편 먹게 좀 밀어놔라. 아버님이랑 이 사람은 팔이 기니까 잘 집어먹잖아요. 저는 아까부터 먹으려고 해도 영 손이 닿아야 말이죠. 이대로 두세요. 괜찮죠? 시모가 떨떠름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제가 큰 갈비로만 쏙쏙 빼먹으니까 점점 얼굴이 굳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 갈비도 막 뺏어 먹어버리고는 배 두드리며 거실에 턱 하고 자리 잡고 앉았죠. 너 아주 잘 먹는구나. 아니 혼자 다 먹었으면 설거지는 네가 해야지. 거기 앉아서 팔자 좋게 뭐 하는 거야? 제가 뭘 다 먹어요? 저 사람이 절반을 혼자 다 먹었는데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설거지하는 거래. 얼른 가서 해. 저는 남편 옆구리를 꾹꾹 찌르며 남편을 재촉했어요. 그걸 본 시모가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제가 아주 시부모 앞에서 남편을 잡네 잡아. 왜 네 남편이 설거지를 하니? 힘들게 일하고 좀 쉬려는 애를. 어머니, 제가 회사 더 늦게 끝나고요. 제가 더 많이 일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에 며느리 잡으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저는 휙 쏘아붙이고 현관문을 나와버렸어요. 벙쪄있던 시모가 문 밖에서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며느리 살이 한다더니 내가 딱 그 짝이네. 아주 거저로 결혼해놓고 지가 아주 최고 잘난 줄 알아? 제가 집에 채워놓은 혼수가 얼만데 그 아파트 전세해줬다고 말끝마다 공짜 결혼했다는 소리를 해대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 일 이후로 다행히 시모도 저한테 집에 먹으러 오라는 소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시댁도 안 가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계속 평화로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드디어 이혼을 결심할 만한 사건이 터져버렸답니다. 남편하고도 대면대면해져서 일부러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곤 했는데 저를 기다렸던 건지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잊어버리지 않았지? 내가 요즘 유명하다는 그 호텔 뷔페 예약했어.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 거기가 1인당 얼만데 그걸 예약했단 말이야? 요즘 생활비 많이 나가서 여윳돈도 얼마 없을 텐데. 넌 네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말했을 거야? 내가 돈 벌어서 내 돈으로 우리 엄마 뷔페 모시고 간다는데 뭐 어때? 넌 싫으면 오지 마. 이미 예약도 했고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안 가면 네 손해지. 어쩌면 말을 저렇게 재수없게 하는지. 연애 때 다정했던 그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갔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게 시모의 생일날이 되었고 호텔 뷔페에 가게 되었는데요. 시모가 엄청 흥분해서 어찌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들어가자마자 나가고 싶더라고요. 뭐 남편의 식탐이야 뻔히 알고 있으니 또 가서 얼마나 먹어댈까 그 생각만 들고요. 역시나 남편은 제일 비싼 것들만 몇 접시씩 한 번에 가져와서 개걸스레 입에 털어넣기 시작했어요. 호텔이라 그런지 재료가 진짜 싱싱하네. 분위기도 좋고.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호강을 하네. 너도 참 복받은 줄 알아. 이렇게 잘난 남편 둬서 공짜로 시집와서 호텔에서 밥도 먹어보고. 저 여기 이미 여러 번 와봤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왜 자꾸 공짜로 결혼을 했다고 하세요? 전 진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왜 이래 좋은 날에. 그만해. 또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밥이나 먹어. 엄마도 그만하시고 자자 얼른 드세요. 비싼 데 왔는데 비싼 걸로만 많이 드세요. 이런 반찬 같은 건 먹지 말고요. 시모가 입을 삐죽이며 조용히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도 시모 생일인데 분위기는 맞춰줘야지 싶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는 척했죠. 남편은 무슨 푸드파이터 마냥 먹어제끼는데 옆에 앉아있기가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보고 웃으면서 지나갈 정도였거든요.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해요. 시부는 공짜 와인이라면서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주정을 부리기 시작하고요. 그 와중에 시모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서 접시에 담긴 고기를 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뷔페 가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 이 손 좀 치워봐. 그것도 뭐 적당히 숨겨서 담아야지. 떡하니 대놓고 담으니 쪽팔려서 미치겠더라고요. 당연히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서 시모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니, 왜 안 되는데? 아니, 지금 내 뱃속에 들어가는 거랑 가져갔다가 나중에 내 뱃속에 들어가는 거랑 뭐가 달라? 내가 내 돈 내고 와서 정당하게 싸간다는데 당신이 뭔데 안 된대? 시모가 소리를 질러가며 진상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나와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이 나중에 집에 와서는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니, 혼자 말도 없이 가버리면 어떡해? 가면 간다고 말을 하던지. 도대체 점점 왜 이상한 짓을 해? 이상한 짓 하는 건 당신이랑 당신 부모님이야. 거기서 그렇게 진상을 부리는데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정 떨어진다는 거야. 니네 부모님이 그랬어도 그렇게 가버렸을까? 시부모도 부모야. 옆에 있으면서 쪽팔리면 같이 쪽팔리고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그거 좀 싸우는 게 뭐 어때서? 뷔페 가면 좀 싸울 수도 있지. 니네 부모님? 말 다 했어? 나야말로 니네 집에 정이 다 떨어졌어. 난 평생 살면서 내 주변 누구도 뷔페 가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 없거든? 이제 곧 우리 아빠 생신인 거 알지? 시부모도 부모면 장인 장모도 부모 맞지? 내가 기대하고 있을게. 그래, 너 아주 잘났다. 잘난 마누라 모시고 사느라 아주 힘들어 죽겠네. 남편 놈은 불쑥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봤자 옆동 지네 집에 갔을 게 뻔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집에 돌아오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시모한테 전화 오는 것도 일절 받지도 않고 일주일이 흘러갔죠.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남편이 슬며시 집으로 들어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이미 남편 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화도 안 나고 관심도 전혀 없는 상태여서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동네 아저씨 대하듯이 대했어요. 제가 대답도 다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까 집단에는 제가 다 풀렸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살면서 2달 정도 흘렀고 친정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죠. 주말에 우리 집 가야 되는 거 알지? 아버지 생신이시잖아. 그래, 알아. 걱정 마. 내가 그 근처 맛집 찾아보고 있으니까 내가 한턱 제대로 쏜다. 연애 때부터 맛집은 잘 찾아다녔던 터라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주말에 친정에 가게 되었고 남편이 자신있게 부모님을 모시고 출발하더라고요. 근데 도착한 곳은 동네 근처의 돼지갈비집. 그것도 무한 리필 식당이었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 내리라고? 잘 찾아온 거 맞아? 여기가 이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이랍니다. 아버님, 돼지갈비 좋아하시죠? 그래. 돼지갈비 좋지. 그래, 그럼 한번 가보세. 가긴 뭘 가? 당신 진짜 1억이야? 니네 엄마 생일엔 그 비싼 호텔 뷔페를 가더니 우리 아빠 생일엔 이딴 데를 와? 누굴 지금 거지로 알아? 아니, 요즘 생활비가 좀 모자라서 그랬지. 내년엔 더 좋은 데로 가고. 생일이야 매년 돌아오는 거잖아. 내년 같은 소리 하네. 너랑 나 사이에 내년이 있을까? 네가 이따위로 하는데 너한테 기대한 내가 미친 거지.
엄마 아빠 내려요. 우리 택시 타고 가게. 저는 당황한 부모님을 억지로 차에서 내리게 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부모님은 저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시며 어서 가서 남편과 화해하라고 닥달하셨죠.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폭풍 검색을 시작했고 얼른 예약을 시작했어요. 남편한테도 미친 듯이 전화가 오더니 시모한테 말했는지 시모한테도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도 열받아서 전화를 벌컥 받았죠. 너 당장 집으로 와라.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남편한테 대들어? 아니 당장 돈이 모자라서 형편대로 대접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네 남편이 입을 싹 씻었니? 지 딴엔 잘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남편을 면박을 줘? 어머니 생일 때 뷔페 갔을 때도 생활비는 계속 모자랐거든요. 그리고 그 뷔페 값도 결국 제가 카드값 다 물었거든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니까 제 돈으로 챙기면 문제될 거 없는 거죠? 지 주제도 모르고 또 대드는 것 좀 봐. 요즘은 다 반반 결혼해서 집도 다 같이 해온다던데. 너는 남편 잘 만나서 맨몸으로 시집을 왔으면 시댁에 좀 잘하고 남편한테도 순종하고 살아야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말대꾸를 해? 참나, 제가 해간 혼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들으면 진짜 땡전 한 푼 안 보태고 결혼한 줄 알겠네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으니까 더 이상 미련도 없네요. 끊어도 되죠? 저는 다음 날에 바로 출발하는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예약해서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 돈이나 호텔 뷔페 값이나 그렇게 차이도 많이 안 났거든요. 남편 놈 약 올리려고 일부러 여행사에서 보낸 메일을 남편한테 보냈죠. 역시나 확인을 하고는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대더군요. 며칠 친정에 머물렀던 저는 단판을 지을 생각으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시모가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집도 못 해온 게 지네 부모 여행을 보내줘? 그것도 해외로? 네가 가니 배 밖으로 나왔지. 감히 내 아들 돈으로 그딴 짓을 해? 그쪽 아들 돈이 아니고 내 돈으로 보내드렸거든요. 좀 확인 좀 하고 말을 내뱉으세요. 왜요? 해외여행 한번 못 가봤는데 우리 부모님만 보내주니까 배가 아파요? 그럼 그쪽 아들한테 보내달라고 해요. 나한테 성질내지 말고. 뭐? 그쪽? 이게 아주 막 나가자네. 어디서 이런 막대 먹은 게 굴러 들어왔어? 너 당장 이혼해. 너 같은 애랑은 무서워서 같이 못 사니까 당장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네, 그러려고요. 자, 여기 이혼 서류. 여기 도장 찍어서 줘. 내가 내일 갖다가 낼 테니까. 뭐? 이런 건 언제 준비했어?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우리 부모님도 제주도라도 여행 보내드리면 다 해결될걸.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린 걸로 내가 빌어야 돼? 너도 나 정 떨어졌다며. 빨리 도장 찍어. 지켜보던 시모가 악을 쓰며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제가 훨씬 키가 컸던지라 저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시모의 팔을 뒤로 꺾어서 확 밀쳐버렸어요. 그걸 본 남편이 욱하더니 제 뺨을 세게 때리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넘어뜨려. 이게 보자 하니까 진짜 별 그지 같은 게. 그래, 당장 이혼해. 아구구, 나 죽네. 경찰 불러. 경찰. 며느리가 시애미 때리네. 아이고, 너 당장 저 화상이랑 이혼해. 이혼 안 하면 내가 억지로라도 시킬 거야. 너 지금 나 때렸어? 저는 분노로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저도 아주 세게 남편의 양쪽 싸대기를 갈겨버렸죠. 남편이 어이가 없었는지 잠시 멍하게 있다가 씩씩대며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는 저한테 팍 던져버리더라고요. 야, 너처럼 상 그지 같은 거랑은 더 이상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이 집은 우리 아버지가 해주셨고 네 돈은 10원 하나 안 들어갔으니까 당장 나가. 저는 남편 놈이 소리를 지르던 말던 침착하게 서류를 집어 서류 봉투에 넣었죠. 그리고는 안방으로 가서
제일 중요한 물건들만 다 챙겨서 나왔죠. 남편이 시모를 부축해서 허리를 주물러주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더군요. 내일 이혼 서류 접수하면 다신 너 안 볼 거거든. 그 전에 내가 하나 보여줄 게 있어. 남편이 험악한 얼굴로 저를 째려봤죠. 저는 남편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기가 찬 얼굴로 통장을 들여다보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죠. 일시 백천만 억. 이게 얼마야? 뭐? 10억? 저는 남편이 통장을 잡으려고 하자 얼른 통장을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하도 나한테 그지그지해서 보여주고 가는 거야.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 네가 그진지 내가 그진지 네가 판단해 보라고. 저게 진짜야? 진짜 10억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지금 저거 조작해서 보여준 거지? 니까짓 게 10억이 있을 리가 있어? 너 편한 대로 생각해. 그렇게 믿고 싶으면 마음은 편하겠다. 그런다고 내가 10억이 있다는 게 없는 사실이 되진 않겠지만. 제가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나가려고 하자 남편 놈이 다급히 제 손목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우리 지금 너무 흥분했어. 좀 진정 좀 하고 다시 대화하자. 일단 가방 놓고 들어와. 아니, 난 여보가 엄마를 밀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좀 잃었어. 난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아. 가정을 지킬 거고 당신을 지킬 거야. 여보, 근데 어떻게 10억이 있는 걸 말을 안 했어? 어디서 난 돈인데? 결혼 전부터 돈 보태서 좋은 집으로 옮기자는데 꾸역꾸역 이 그지 같은 집으로 온 게 누군데 이래? 우리 집에서 돈 보탠다고 했잖아. 그때 네가 뭘 했어? 남자가 집 해오는 거라며. 그래놓고 말끝마다 누구한테 거지라고 하는지 진짜. 10억? 아니 그게 정말이야? 너도 참 괘씸하다. 그렇게 큰 돈이 있었으면서 대궐 같은 집 좀 사서 살지. 우리 아들 돈 쓰고 살면서 너 혼자 꽁꽁 숨겼니? 대체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났대? 말 안 한 게 다행이지만 우리 집이 땅이 좀 많아요. 그러게 좀 잘하지 그랬어요. 기본적인 며느리 대접만 해줬어도 이렇게 정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다음에 또 며느리를 볼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나한테 한 것처럼 하면 큰일 나요. 요즘 시대엔 이런 꼴 보고 참고 안 살거든요. 제가 나가려고 하자 남편 놈이 이번엔 제 앞을 가로막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데 기가 찼죠. 여보, 가지 마. 난 절대 이혼 못해. 당신 사랑한다고.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당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할게, 여보. 저는 발을 흔들어서 남편 놈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주차장까지 울먹이며 쫓아오는데 떼어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나중엔 차에 타려는 저를 힘으로 막아서 못 가게 하길래 경비원 아저씨까지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간신히 차에 타서 그 지긋지긋한 아파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죠. 물론 저도 마음이 개운한 것만은 아니었죠. 운전하고 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지만 헤어지는 슬픔보다 시댁과 남편한테서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기쁨이 더 컸던 것은 사실이랍니다. 친할아버지가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땅이 엄청 많으셨어요. 거의 한 동네의 밭과 논이 다 할아버지 소유였을 정도였고요. 나중에 개발까지 되어서 막대한 돈을 버셨던 거죠. 할아버지가 남편과 만나기 1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외동 아들이셨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셨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물려받으신 돈에서 절반을 저에게 바로 증여해 주셨어요.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라면서 주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제가 집을 살 마음도 있었는데 남편이 하는 게 못 믿어워 일단 어떻게 나오나 두고 봤었던 거였는데요. 결론적으론 말을 안 했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든 제 돈을 쓰려고 안달이 났을 거예요. 이혼 숙려 기간 동안 남편이 얼마나 저를 다시 잡으려고 용을 썼는지 몰라요. 연애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저한테 구애를 하더라고요. 이거 당신이 좋아하던 치즈케이크야. 내가 2시간이나 줄 서서 사왔어. 좀 먹어봐. 내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할 때는 5분도 줄 서기 싫다고 온갖 화를 다 내고 가버리더니만 이혼하는 마당에 나한테 관심 좀 꺼줄래? 이런 짓 하는 거 진짜 역겹거든. 까만 속이 어찌나 잘 보이던지 나중엔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서운 생각까지 들어서 혼났어요. 어서 빨리 이혼이 성립되기만을 바랬죠. 심지어 시모는 친정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다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사정까지 하더라고요. 아가야, 생각해보니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귀한 며느리 제대로 대접했어야 하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니? 내가 정말 잘 아마. 네 남편이 밤마다 네 이름 부르면서 우는데 아주 안쓰러워 죽겠다. 돈이 무섭긴 무섭네요. 그지 같은 며느리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됐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요. 또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부를 거예요? 제가 집으로 들어간 뒤에도 안 돌아가고 문 앞에서 버티고 있길래 진짜 경찰을 불렀죠. 어쩜 그렇게 매정하니? 시어미가 왔는데 경찰을 불러?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재산 그렇게 숨기는 거 그거 이혼 소송하면 우리가 이긴댄다. 내가 내 친구들한테 다 알아봤어. 아주머니,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진짜 서해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자자, 얼른 같이 내려가시죠. 경찰이 말하자 그제서야 겁이 났는지 그 소란 이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옥 같은 3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이혼 판결이 났답니다. 얼마나 시달렸던지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만세라도 부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2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다시 부모님과 살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평소에 안 하던 운동도 꾸준히 하고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요. 부동산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건물주가 되기 위한 저만의 미래 계획도 차근히 세워 하루하루 알차게 지냈죠. 매일 전 남편 놈과 시모한테 시달리다가 이제야 저만의 온전한 삶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달까요?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기쁜 날이었다 보니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했죠. 네가 이렇게 멋지게 네 인생을 꾸려나가니까 아빠 엄마가 얼마나 기쁘고 대견한지 모른다. 이혼할 때만 해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말이야. 100번 1000번 이혼한 게 잘한 거죠. 그 집구석 생각만 해도 지금도 치가 떨리는데 감히 우리 귀한 딸을 무슨 거지 취급을 하고. 그래도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로 헤어질 줄도 알고 우리보다 낫죠. 오늘같이 좋은 날에 지난 얘기는 뭐하러 해요. 그 인연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버렸으니까 엄마 아빠도 잊어버려요. 항상 제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부모님도 자식 입에 맛있는 음식 들어가는 게 큰 기쁨이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번 돈으로 부모님께 좋은 음식 대접하면 참 기쁘거든요. 기분 좋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맞은편에 있는 허름한 백반집 앞에서 싸움이 났는지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식당 사장처럼 보이는 남자와 어떤 여자가 쌍욕을 하며 싸우는데 여자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나쁜 예감은 틀리지가 않는 법인지 역시나 시모가 맞더군요. 시모는 음식이 더럽게 담긴 비닐봉지를 꽉 잡고 있었는데 상황을 딱 보니 또 음식을 싸가다가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니 예전의 일이 떠오르면서 진저리가 났죠. 만약 이혼을 안 했다면 지금 저 옆에 제가 서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한 거 있죠. 심지어 시모 옆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는 전 남편까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저를 발견할까봐 부모님을 재촉해서 얼른 자동차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여보?
여보! 전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얼른 아빠 뒤로 숨었어요. 여보! 하늘이 나를 버리진 않았네. 당신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폰번호도 바꾸고 이사까지 가서 만날 수가 있어야지. 이혼했는데 나를 왜 찾아? 혹여나 찾아오기만 해봐. 바로 경찰 신고하고 접근 금지 신청할 거니까. 비켜, 우리 가야 돼. 남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기 시작했죠. 아버님, 예정을 생각해서 제발 저 좀 다시 받아주십시오. 아버님이 저희 부모님과 연 끊으라면 끊겠습니다. 대릴 사유로 들어가 살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 여보, 제발 다시 합치자. 당신이 없으니까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정말 사랑했잖아. 예전 생각을 해봐. 결혼 생활할 때 잘해줬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짓이야? 당장 꺼져. 어디서 감히 우리 딸한테 합치자 말아야. 주제도 안 되는 게. 아버지는 남편을 밀치고 우리는 자동차 앞으로 갔어요. 남편이 계속 따라와서는 이번엔 제 어깨를 잡는 거예요. 울먹거리다가 제가 손을 팍 밀치니까 눈빛이 금세 무섭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나 돈 좀 빌려줘. 이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신 다시 데려오려고 대출 받아서 주식을 좀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런데 당장 빚 갚을 돈 좀 빌릴 수 없을까? 당신 돈 많잖아. 내가 다달이 갚을게. 진짜 미친 인간 아니야. 네 맘대로 주식한 거에다 또 나를 갖다 붙여? 열이 받은 아버지가 급기야 남편 놈의 멱살을 잡으셨어요. 아버지의 분노에 찬 눈빛을 읽은 남편 놈이 깨갱하며 기가 금세 죽더군요. 이 거지 같은 새끼가 어디다 돈을 빌려달래? 넌 네 부모 따라 평생을 빈대처럼 빌어먹고 거지처럼 살 거다. 너 같은 놈한테 우리 딸을 줬던 내가 미친놈이다. 당장 안 꺼져? 아버지가 손을 확 올리자 겁먹은 전 남편이 허겁지겁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우리는 차를 타고 남편 놈을 지나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식당 사장과 싸우고 있는 추앙골의 시모도 지나쳤죠. 그 후로 지금까지 전 남편과 다시 보는 일은 없었어요. 제발 다시는 보지도 말고 소식도 듣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랍니다. 진짜 그지 같은 시댁을 겪으면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달까요? 그런 집에서 만약 제가 자식이라도 낳아서 키웠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끝까지 질척대며 돈까지 빌려달라던 전 남편을 보니 빨리 헤어진 게 정말 잘한 일 같아요. 구질구질했던 결혼 생활을 벗어나 사람답게 먹고 사람답게 하루를 보내는 지금의 일상이 참 행복합니다.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유턴하시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 사연이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